오늘날까지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의 자손들이 여전히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결코 우길기는 단순히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옛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 깃발을 그대로 자위함기에 사용하고 일본 외무성은 오히려 경사와 번영의 상징으로 일상에서 쓰이는 우길기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와 발이라도 맞춘 듯 윤 정부와 국힘이 가장 큰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이었던 한국의 수도 서울에 우길기 개양을 허용하려고 했었던 사실에 치욕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보수를 참칭하며 윤 정부와 국힘을 구성하고 있는 친일 뉴라이트 수구 정치인들이 더 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적실한 대일관계 구축 및 외교 대안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4월 4일 김기령 국힘 서울시 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우길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힘 소속 서울시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강행됐다면 우길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철거할 수 없기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2024년에 우길기가 펄럭이는 서울 시내를 걸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년에 있는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총리의 방안에 맞추어 개항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우길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우길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사용,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일굴종 기조의 윤 정부가 항일 독립영웅의 흉상을 철거하고 해고염수 방류를 지지하다 못해 이제는 우길기까지 걸어두고 싶었나 봅니다. 윤 정부와 국힘의 이런 처참한 일편단심의 행보가 새삼 놀랍지도 않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윤 정부의 친일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힘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긴 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신 나간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길기 이슈의 경우는 심지어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례로 2013년 일본 도쿄신문은 무신경하게 우길기를 흔드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일본의 우익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민지 문제 연구자 오타 마사쿠니의 말을 인용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 외 온라인 영문 매체 쿼츠도 2015년에 우길기는 구 일본군의 군 깃발로 사용, 현재는 우익 세력이 사용한다는 대중인식이 있으며 반한 모임인 제특회가 한국인을 죽여라와 같은 외침과 함께 우길기를 사용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요시다 타케시 웨스턴 미시건대 역사학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우길기를 흔드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단순히 우길기 금지에서 이 논의가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우길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널리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스포츠 응원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3년 11월 17일에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예선 2차전 한일전에서 한 일본 팬이 우길기를 들고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이 포착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침략전쟁 역사를 부정하는 파시즘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면서 주최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정부의 국방부는 2022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 스스로 자위함기는 우길기가 맞고 우길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을 때조차도 자위함기는 우길기가 아니라면서 우길기는 붉은 원 모양의 흰오마루가 정중앙에 위치하는데 자위함기는 흰오마루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르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되짚어보면 일편단심 윤 정부로서는 바이든 날리면 주장처럼 자위함기와 우길기가 다르다고 우겨서라도 일본 자위대 함정에 거수경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에 우리 군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해상 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우길기 개양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군국주의 혹은 2차 세계대전의 자부심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거부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문정부는 우길기 개양에 맞대응하는 방법으로 삼도 수군 통제형의 수자기와
대니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형 수자기는 삼도수군 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격파할 때 수군에 개항했던 깃발입니다. 그리고 대니 태극기는 고종황제가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대니에게 줬던 태극기로, 대니는 조선이 엄연한 독립국이라고 주장했었던 바 있습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온다 해도 우리 해군이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수자기와 대니 태극기를 맞개항한다면 일본 또한 우리에게 경례해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관함식 불참을 선택했었고, 우리 군은 당당히 수자기와 대니 태극기 모두를 대통령의 좌승함과 국민들이 참관하는 독도함에 나란히 개항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의 자손들이 여전히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결코 우길기는 단순히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옛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 깃발을 그대로 자위함기에 사용하고, 일본 외무성은 오히려 경사와 번영의 상징으로 일상에서 쓰이는 우길기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와 발이라도 맞춘 듯 윤 정부와 국힘이 가장 큰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이었던 한국의 수도 서울에 우길기 개항을 허용하려고 했었던 사실에 치욕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보수를 참칭하며 윤 정부와 국힘을 구성하고 있는 친일 뉴라이트 수구 정치인들이 더 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적실한 대일관계 구축 및 외교 대안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